안녕하세요. 텍사스주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인 루이 고머트 의원이 어제 그 동부 텍사스 연방법원, 그러니까 Eastern District of U.S. Court에서 펜스 부통령을 그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말로 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가 이제 뉴욕 타임즈하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매우 의아해합니다. 왜 공화당 국회의원이 펜스 부통령에게 소송을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재선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1월 6일 날 상하원 공동 합동회의의 의장으로서 처음에 이제 개회를 하고 폐회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그 펜스 부통령의 이제 책임하에 이게 열리게 되는데, 이때 그 펜스 부통령이 법적인 근거를 갖는 게 1887년도에 만들어진 Electoral Count Act에서 그 펜스 부통령의 모든 권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Electoral Count Act니까 그 선거인단 투표법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1887년도 그에 제정된 선거인단 투표법은 그 법적인 그 베이스가 1804년도에 수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있습니다. 수정헌법 12조는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상원 의장의 자격으로 electoral vote, 선거인단 투표가 온 것을 개봉을 하고 거기서 선거인단이 올바른 선거인단을 자기가 선택한다, 이런 정도로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은 180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70년 정도 흐른 후에, 한 3년쯤 흐른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876년도에 헤이즈라는 후보와 틸든이라는 후보가 대선에서 겨루기를 시작을 했는데, 투표 결과 남부의 세 개주, 그러니까 플로리다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루이지애나에서 거버너가 서티파이하고 승인한 승자라고 해서 승인한 후보,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을 거기서 임명을 했는데, 이 반대 후보가 여기에 불복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거인단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헌법에 부통령이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내면 나도 보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걸 이제 공식으로 승인되고 공식으로 주지사가 보낸 선거인단에 반대를 해서 나름대로의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따로 보내는 걸 듀얼링 일렉터즈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 26회에 자세하게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26회를.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 2020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 바이든 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듀얼링 일렉터즈를 만들어서 주지사들이 공식으로 인정하고 바이든을 위해서 표를 던질 선거인단이 7개 주, 그러니까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렇게 이 7개 주를 합치면 84표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럼프는 7개 주에서 다 내가 이겼다. 바이든은 저거 사기 선거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공화당이 또 따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이 듀얼링 일렉터즈가 이제 보내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1월 6일 날 되면은 바이든을 뽑을 선거인단하고 트럼프를 뽑을 선거인단이 7개 주에서는 두 팀이 오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43개 주에서는 이제 한 팀만 오는 거죠. 왜냐, 그거는 이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가 다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1887년도에 제정된 이 선거인단 그 투표법에 그 확실하게 그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두 팀의 선거인단이 있을 때 그 상원의장이 고유 권한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사문화된 거다 아니다라고 특히 뉴욕 타임즈는 이제 좌파 언론이니까 뉴욕 타임즈가 그런 거를 좌파 학자들을 이용해서 많이 실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해놓지 못한 게 지금 문제가 돼서 루이 고모트 텍사스 의원이 지금 소송을 한 겁니다. 트럼프를 도와주려고. 그 내용이 뭐냐면 50개 주니까 알파벳 순으로 각 주가 쭉 들어와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엘라베마 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주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자 문제가 없는 주는 그냥 스무스하게 투표가 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 주 그러니까 애리조나는 문제가 있죠. 서로가 지금 바이든은 자기가 이겼다고 하고 트럼프는 자기가 이겼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 이제 그 확실하게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선거인단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펜스 부통령은 상원의장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개표를 해서 선거인단표를 개표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이름을 호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름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 선거인단들의 이름을 개봉을 하면서. 근데 그 개봉을 할 때 뜯을 때 트럼프 거를 선택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 바이든 거는 선거인단을 그 상원의장이 조 바이든 걸 선택하지 않고 트럼프 쪽 찍을 선거인단을 선택해 버리면 트럼프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조 바이든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서티파이 된 건데 왜 이걸 선택하냐고 트럼프 걸 선택하느냐고 항의를 하겠죠. 그렇게 하거나 또 조 바이든 표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원의장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게 돼 있는데 조 바이든 측에서 올라오는 선거인단 측의 이름을 호명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 바이든의 선거인단이 그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상원의장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절차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은 일단 이제 애리조나주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하원에서 한 명 최소한 상원에서 한 명 각각 한 명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으면 이 합동 그 상하원 합동 그 회의가 반으로 나눠져서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따로따로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결에 비춰서 과반수 이상으로 표결에 붙이는데 하원에서 표결은 당연히 조 바이든이 그 승리한 거다 애리조나에서. 그래서 인정하는 걸로 표결이 나오겠죠. 하원은 그 민주당이 우세하니까. 근데 이제 상원은 그 공화당이 우세하니까 물론 그 중에서 지금 그 변심하는 사람이 한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 이제 그 상원이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다. 조 바이든은 진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모여서 그 애리조나 주를 그 표결에 붙이면 상원은 그 인정할 수 없다. 조 바이든을. 하원은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하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원이 둘 다 동의돼서 이거는 가짜표다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또는 상하원이 둘 다 동의하고 상하원이 같이 이것은 맞는 거다. 조 바이든에게 표가 가야 된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상원 따로 하원 따로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도 그 상원 의장의 자격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선거인단표를 채택할 수 있느냐 확실하게 이것을 그 판명해 달라라는 게 이제 소송의 골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이제 대통령 선출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밖에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감히 예측을 해보건대 모든 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표 두 팀 중에 트럼프를 뽑을 사람들을 다 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양분되고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을 투표를 하러 올라온 선거인단을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 바이든이 270표를 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통령 선출이 무산되고 그래서 컨틴전시 일렉션으로 가서 하원에 가서 각 주가 한 표씩 던져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출인데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